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썰입니다. 공무원 썰. 제 주적 분야죠. 여러분들 중에 그 수험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장수생이라고 하면 수험생활이 만으로 3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만으로 3년 이상 하면 장수생이에요. 저도 장수생 라인 탈 뻔하다가 전 접었거든요. 저도 접은 이유가 장수생 되면 성질이 뭔가 더러워질 것 같다는 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뜩이나 폐배의식도 사로잡혀 있는데 성질까지 더러워지면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공무원 시험 접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접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공무원 공부하면서 공부 오래 하신 분들 치고 좀 성격 같은 거 보면 좀 다혈질이 많았어요. 공무원 강사분들도 공무원 시험 절대 오래 보지 말라고 해요. 수험생활 절대로 길게 잡지 마라. 왜냐, 성격 변해요. 너무 오래 하면 사람 성격 변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거 9급 시험 본다고 치면 3년 한번 하고 접으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3년 넘어가 버리면 사람 성격 변해요. 오래 성격이 유순했던 사람도 수험생활 오래 하면서 좀 변하신 분도 있어. 욕쟁이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좀 다혈질로 변한다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거나 좀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왜 장수생이 되면 성질이 더러워질까? 성격이 안 좋게 변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무원 시험은 장수생까지 3년 4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장건강님 주변에도 이런 케이스 있죠. 생각보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요즘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이제 문을 두들길 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들길수록 나오자는 발생할 테고, 또 그 나오자 중에서 4년, 5년 합격을 맛보지 못하고 고시낭인처럼 그렇게 지문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치고 사람 좋고 성격 좋고 이런 분들은 못 봤어요. 성격이 나빠져요. 그래서 왜 안 좋아지는지 1번, 2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수생이 뭐예요? 시험 기회를 번번이 살리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수험 기간 동안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지면서 패배의식이 그만큼 누적된 겁니다. 오랜 수험 기간 동안 잦은 불합으로 인해 패배의식이 쌓여있어요. 맞나?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 원래 긍정적이고 좀 잘 웃고 좀 밝았던 사람도 공무원 수험생활 3년 하잖아요. 3년 해가지고 필기 합격도 못 하잖아. 그러면
사람 표정이 어두워져요. 예, 어두워져.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공무원 시험이 사람 멘탈과 자존감 깎아먹기 끝판왕이라고. 정말 끝판왕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붙어서 나가는데 나는 계속 떨어져. 예. 난 나이만 먹어.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변한 게 없어.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나는 뭐 딱히 해놓은 게 없어.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계속 불안해지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지겹고 나는 뭐 하나 변한 게 없고 발전된 것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자꾸 후중근한 이제 추리닝만 입고 똑같은 채만 보고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성질도 변하게 만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별거 아닌 걸 막 짜증내고 히스테리 많이 부리고 보통 장생분들이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3년 4년 기다려줬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자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언제까지 공무원 시험 할 거냐. 너도 나이가 있는데 이 정도 있으면 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이 계속 이제 압박을 넣어요. 그러면 듣는 자식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가뜩이나 여러 번 시험을 떨어져서 자존감도 바닥이고 스트레스는 계속 누적이 되고 어디 가서 풀 데도 없는데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 들어봐요. 그러면 물론 그거를 그냥 네네 거리면서 그냥 이제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자존감이 약해지잖아. 그럼 바로 발끈을 해. 엄마 내 심정 압니까? 공부해봤어요? 저라고 이러고 싶겠냐고요. 저도 얼마나 힘든데 꼭 이렇게까지 얘기해야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만두면 저 뭐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발끈을 해버려요. 뭐 저는 뭐 힘든 거 없는지 아십니까? 저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저라고 해서 이러고 싶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꼭 자식 속을 이렇게 긁어놔야겠습니까? 이렇게 막 싸워요. 진짜로. 예,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 공무원 수험 생활을 너무 오래 해버리면. 정말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붙어서 나가는데 예. 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나도 이게 힘들었어.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나도 경찰 시험 볼 때 이번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보다 필기 성적도 낮고 공부 기간도 짧은데 그 사람은 한 번에 붙어서 나가고 난 최종에 떨어지고 네, 그런 경우 있거든요. 분명히 나보다 필기 성적이 낮았는데 저 사람 한 번에 들어가고 나는 저 사람보다 필기 성적이 높았는데 떨어지고 네. 이게 정말 쉽게 납득이 안 돼요. 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형 힘내요 얘기하는데 그 뭔가 놀리는 것 같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놀리는 것 같아. 지는 한 번에 붙어놓고 나는 몇 번 떨어졌는데 그걸 위로라고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놀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힘들어요. 보통 이제 뭐 학원 같은 데 가면 공부를 같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강의를 같이 끄는 사람. 나랑 공부 시기가 비슷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같이 이제 공부만 밥 먹는데 1년 지나니까 한 두세 명 떨어져 나가고 또 1년 지나니까 두세 명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들이 붙어서 나가는데 나만 남아있어. 네, 나만. 그 사람들은 연락이 안 돼요. 합격했으니까 이제 학원 문턱도 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존감이 박살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뭔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성격이 좀 안 좋게 변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뭐가 있지? 세 번째는 그거야. 오랜 기간 동안 사회랑 벽을 쌓아놓고 인간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살다 보니 누구에게 수험생활에 고충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수험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저도 해봤지만 뭐냐 하면 공부가 지겹고 힘들어요. 일단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하루 왼쪽 해야 돼. 그리고 아무래도 수험생활에 대한 고충은 같은 수험생활 하는 사람끼리 뭔가 얘기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연락이 안 되고 만나면 서로 공감이 안 되니까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보통 수험기간 3년 4년 지나가면 뭐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 사회에서 만났던 사람들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거의 연락이 끊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날 사람이 없어요. 외롭습니다. 물론 공무원 수험생활이 원래 외로운 게 맞는데 이 외로움이 너무 길어요. 3년 4년까지 가다 보니까 공부하니까 또 외롭고 힘들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하다 보면 힘든데 이걸 누구한테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장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계속 하루 왼종 얘기합니다. 괜히 말 걸어요. 그 말 거는 이유가 그런 거야. 어디 가서 내 수험생활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받아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도 안 받아주죠. 왜냐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이제 계속 보다가 지친 거예요. 1년, 2년은 그냥 뭐 남들도 이 정도 준비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4년, 5년 지나가 버리면 부모님도 손을 놔버려. 그리고 뭐 주변에 인간관계 다 끊기고요. 여자친구 있던 사람도 수험기간 4년 지나면 헤어집니다. 차이죠 보통 여자친구한테. 그리고 주변 동창들도 연락 안 되고 먹고 사느라 연락 안 되고 그러면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혼자고 혼자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이해해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속에서 끙끙 앓는 거죠. 끙끙 앓다 보니까 현타가 심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별거 아닌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좀 예민하고 장생들 상당수가 예민해요. 장생들 도서관 가보면 장생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막 별거 아닌 거 예민해. 의자 끄는 소리 예민하고 필기 적는 소리도 예민해요. 숨 쉬는 것, 코 푸는 것도 예민하고 다 예민해.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예민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공부할 때 뭐 사람 의자 끄고 하는 얘기하는 소리만 아니면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보면 장생들 중에 예민하신 분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그분들 보면 의자 살짝 당기는 소리 예민하고 코 푸는 소리 예민하고 적는 소리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태클을 걸어. 그 사람 옆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예민해져. 보통 독서실이나 도서관 가보면 장생도 있거든요. 오래 하신 분들. 오래 했어도 이제 합격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이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올라와. 검면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내 옆자리 한 4년 준비한 사람인데 그 사람 뭐 조금만 뭐 소리 나도 나한테 뭐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 같은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공부 한 5년 한 독서실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외롭다 보니까, 외로움 시간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을성 자체가 없어져요. 참을성 자체가.
그리고 이제 매사에 신경적이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소리 같은 경우에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아예 소리를 이제 안 내고 살 수 없잖아요. 안 내고 살 수 없는데 좀 장생분들은 사소한 소리에 굉장히 좀 인상 쓰고 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저런 걸 예민하게 발동하면 정말 책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얘기하는 거지만 혹시나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계신다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말이죠. 절대 수험 생활이 3년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님들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분들도 처음에는 성격이 좋았을 거야. 굉장히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넘쳤을 거예요. 근데 이 공무원 시험에서 자절을 굉장히 많이 맛보다 보니까, 수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수험 생활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개인 인생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성질도 변하고 멘탈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3년 안에 그 이상 가지 않도록 준비하셔가지고 단기 합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